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한국의 노인 일자리에 대한 건데요. 이게 생각보다 아주 흥미로운 역설을 품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한국의 노인 고용률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을 보면 반전이 있죠. 노인 빈곤율 역시 최상위권이라는 사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오늘 던져야 할 질문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일을 하는데도 여전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이 숫자들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이야기가 대체 뭘까요?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현실은 정말 냉혹합니다. 무려 64.2% 생계비를 벌기 위해서 일을 해야만 한다고 답한 분들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선택이나 취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말 그대로 살아남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가장 대표적인 해결책이 바로 공공일자리였는데요. 근데 이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두 얼굴을 한번 살펴보죠. 실제로 이런 공공일자리를 두고 좀 거친 표현이긴 하지만 세금 도둑이라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주로 단순 업무가 많다 보니까 세금을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이 있었던 거죠. 자,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볼까요? 한 달에 30시간 일하고 손에 쥐는 돈이 약 29만 원.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솔직히 이 돈으로 빈곤에서 벗어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너무 암울하겠죠. 중요한 건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기존의 방식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노인 일자리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진화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일자리의 진화입니다. 이제부터는 좀 더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해볼 텐데요. 공공과 민간 양쪽에서 아주 흥미로운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 쪽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어요. 그냥 단순 노동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 혼자 계신 다른 어르신들을 돌보는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나 디지털 기기에 서툰 분들을 돕는 시니어 스마트 매니저 같은 역할들. 정말 멋진 아이디어 아닌가요? 실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면서 보람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죠. 자, 이제 민간 영역으로 가볼까요? 이건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일자리를 넘어서 아예 비즈니스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 행주농가처럼 직접 참기름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HACP 인증까지 받은 어엿한 사업체가 되는 거죠. 또 할머니와 재봉틀이나 전국 모델이 된 GS 시니어 편의점처럼요. 중요한 건 여기서 번 돈으로 또 다른 일자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정말 지속 가능한 모델이죠. 이렇게 일자리의 모습이 바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50대 이후의 인생 설계 자체에 대한 생각도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포트폴리오 라이프입니다. 포트폴리오 라이프,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한 가지 직업에만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여러 곳에 나눠서 투자하는 것처럼 인생 이막의 일도 여러 가지를 조합하는 거죠. 파트타임 일도 하고 내가 잘하는 걸로 프로젝트도 하고 취미로 돈도 벌고 이렇게 수입원을 다양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삶의 방식은 S자 곡선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뭐냐면 모든 경력이나 사업에는 정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할 때 다음을 준비하면 이미 늦는 거죠. 핵심은 가장 잘 나갈 때 바로 그 정점에서 다음 S자 곡선을 미리 준비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나만의 포트폴리오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지금 다니는 회사와 협상해서 근무 시간을 좀 줄여보는 거예요. 그렇게 확보한 시간으로 둘째, 나의 오랜 경력을 살려서 컨설팅을 시작해볼 수 있겠죠. 셋째, 내가 정말 좋아하는 취미, 사진 찍기나 글쓰기 같은 걸로 돈을 벌어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남는 방이 있다면 그걸 활용해서 수입을 만들 수도 있고요. 꼭 이 4가지가 아니더라도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서 미래를 위한 제안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경험의 가치를 어떻게 다시 볼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겠네요. 결론은 이겁니다. 이제 단순히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양보다 질입니다.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가 존중받는 정말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드는 게 핵심 과제가 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업에서는 숙련된 인력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고, 정부는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재교육 시스템을 탄탄하게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앞서 봤던 것처럼 어르신들이 직접 이끄는 시장 중심의 기업들을 더 많이 육성하고, 무엇보다 복지 대상이 아니라 경제 주체로 바라보는 사회적인 인식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모두가 함께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의 평생에 걸친 경험이 보물처럼 대접받고, 그래서 인생의 두 번째 막이 첫 번째 막보다 더 빛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건 바로 우리 모두의 미래에 대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